우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일상의 중심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화면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단절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설날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정작 대화는 끊기고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시며 다들 얼굴 좀 보고 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가족끼리는 메시지 한 번 주고받지 않으면서 지인들과는 수시로 연락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가족 단톡방은 단순한 메시지 교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메시지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가족 단톡방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부모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가족 단톡방은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하며 끊어질 수 있는 가족의 끈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높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도 단톡방은 의외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카톡 하나는 할 줄 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누르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했지만 손주의 사진 한 장에 감동하시며 금세 익숙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단톡방을 통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정서적 연결을 경험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보내온 일상 사진 한 장,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짧은 메시지, 명절 계획을 세우는 대화들이 모여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족 소통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러한 마음을 전하는 현대적 수단인 동시에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가족 소통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그 시작점이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가족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에 허둥대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노부모님 야근 드셨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는 어느새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왔어요. 같은 짧은 인사말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지난달 70대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진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전화 걸기를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녀의 권유로 시작한 가족 단톡방에서 매일 아침 굿모닝 인사를 올리시게 되었고 출근길 커피를 든 아들의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손녀의 셀카가 올라오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얻으셨답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처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따뜻한 창구가 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들, 맛있게 차린 저녁 식탁, 집 앞 공원에 핀 예쁜 꽃,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까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가족의 일상을 완성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자녀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문이 됩니다. 우리 애가 뭐하고 지내나 궁금해하시던 어머니는 이제 단톡방을 통해 바쁜 아들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며 안심하십니다. 직접 묻지 않아도 보고 싶을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가족의 대화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같은 소소한 대화가 쌓여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모두 한 지붕 아래 살며 자연스럽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단톡방을 통해 이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마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 듯한 친근함을 줍니다. 바쁜 출근길에 읽지 못한 메시지도 퇴근 후 한 번에 읽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이 내킬 때 들어와
가족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단톡방의 큰 매력은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 통화는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메시지는 상대방이 편할 때 확인할 수 있어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단톡방을 통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모아 가족이라는 퍼즐을 완성해 갑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피어나는 이 소소한 공유의 순간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마주합니다. 명절 모임은 언제 어디서 할지,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작은 혼란부터 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이웃 박 선생님 가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의 건강검진 날짜를 가족들이 각자 다르게 알고 있어서 결국 아들은 출장을 미루지 못했고 며느리는 아이 돌봄으로 바빠 검진 당일 어머니를 모시고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 선생님 가족은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중요 일정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디지털 비서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가족 단톡방은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디지털 게시판 역할을 합니다. 병원 예약 시간, 학교 행사, 가족 모임 일정까지 모든 가족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놓친 정보가 있어도 스크롤을 올려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나는 말다툼도 줄어듭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자녀들의 중요한 일정을 파악하고 본인의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 시간을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어 안전망이 됩니다. 60대 정 여사님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데 매일 아침 약을 먹고 단톡방에 약 먹었어요라고 인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멀리 사는 자녀들도 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련 중요 문서도 단톡방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됩니다. 보험 정보, 연금 관련 서류, 중요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류철에 묻혀 찾기 힘들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검색 한 번으로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급 상황에서 단톡방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사고 소식을 모든 가족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김 할아버지께서 넘어져 병원에 가셨을 때 큰아들이 단톡방의 상황을 공유하자 다른 자녀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가족 단톡방은 또한 날씨, 경보나 재난 정보도 공유하는 안전 알림 창구가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심하니 마스크 꼭 쓰세요. 태풍 온대요. 창문 잘 닫아두세요라는 간단한 알림 하나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 단톡방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족 생활을 이어갑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족 수첩이라 할 수 있는 단톡방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가족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디지털 이주민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다루고 할머니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현실이 공존합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 가족 내에서도 소통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65세 이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장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하셨지만 가족 단톡방에 초대받은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사용법을 익히셨고 이제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까지 능숙해지셨다고 합니다. 난 늙었다고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손주들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지.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는 교차로가 됩니다. 디지털 세대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눕니다. 단순한 메시지, 교환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부모와 손주 간의 관계는 단톡방을 통해 더욱 특별해집니다. 물리적 거리와 생활 리듬의 차이로 자주 만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손주가 올린 학교 발표회 사진 한 장이 할머니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보내는 옛날 이야기는 손주에게 가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심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으로 시작하는 세대 간 오해와 편견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손자가 새로운 음악을 공유하면 할머니는 우리 때는 이런 노래를 들었지라며 추억을 나눕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쌓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가족 단톡방은 또한 중간 세대인 4050대에게 양방향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로서,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양쪽 세대를 모두 이해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세대 간 단절이 아닌 연결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단톡방을 통해 현대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나 생각하셨던 분들도 자녀와 손주의 일상을 함께하며 소외감 대신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단톡방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점을 발견해 갑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이 작은 소통의 창구가 오히려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가족을 더 단단하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가족 의사결정을 마주합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부터 부모님의 의료 문제, 명절 모임, 장소까지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야 했지만 이제 가족 단톡방이 새로운 가족 회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박 선생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요양병원 선택에 대해 세 형제가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통화로 오가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가족 단톡방에 각자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글로 정리된 의견은 감정을 덜 섞으면서도 더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고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단톡방은 이처럼 차분한 토론의 장이 됩니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더 강조되기 쉽지만 단톡방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가집니다. 특히 평소 말이 없거나 눈치를 보는 가족 구성원도 메시지를 통해 솔직한 의견을 내놓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단톡방에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정보를 모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최신 정보를, 부모님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형제자매는 각자의 전문 분야, 지식을 공유하며 가족의 집단지성을 발휘합니다. 가족 간 갈등 해결에도 단톡방은 유용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통화 중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잠시 진정하고 단톡방에서 이야기 계속하자는 제안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 정리된 생각은 더 논리적이고 침착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가족 의사결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됩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만남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70대 김 할아버지는 이제 내 의견도 묻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톡방에서는 아직도 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젊은 세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어르신 세대의 안정적 판단이 만나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정보력이 만나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 단톡방을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족 회의는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첫걸음마, 가족 여행의 행복한 시간, 명절 식탁에 둘러앉은 풍경. 이 소중한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가족 단톡방은 이러한 추억을 담아두는 디지털 앨범이 되어 우리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지난 여름 60대 최 선생님은 우연히 가족 단톡방을 2해 전으로 스크롤에 올라가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미 잊고 있던 손주의 돌잔치 사진, 아내의 환갑, 축하 메시지, 가족 여행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첩보다 더 생생하게 그때의 대화까지 남아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단톡방이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가족 역사의 기록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기록됩니다. 식탁에 차려진 평범한 저녁 식사, 뒤뜰에 핀 꽃,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까지, 이런 작은 행복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 가족만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아카이브가 더욱 의미 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력이 약해져도 단톡방에는 지난날의 기쁨과 감동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앨범을 정리하던 것처럼 이제는 중요한 대화나 사진은 따로 저장해둡니다. 65세 박 할머니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단톡방의 소중한 순간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계십니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만나 새로운 추억 보관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단톡방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가족 유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가족의 옛 이야기,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요리 비법,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까지,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단톡방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이 대화를 읽으며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억했으면 해요. 라는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 이력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 후에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기억이 흐려져도 가족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73세 김 할아버지는 내 기억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 여기 있으니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의 또 다른 일기장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단톡방은 시간을 초월한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가족의 과거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경험은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단톡방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메시지들이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디지털 기록의 따뜻한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 단톡방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가족의 추억과 역사를 지켜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족 앨범으로 우리의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기록하고 간직하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족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